아마존 프라임의 인기 드라마 리처에서 근육질 몸매와 화려한 액션 연기로 유명한 배우 앨런 리치슨이 실제로 이웃과 신체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지도 모르는 그 한 편의 화제 영상보다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일어나 상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 입장에선 안 좋아 보여도 정당방위입니다. 앨런 리치슨의 시점에서 보였던 일까지 포함해서요. 당신이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돌아다닐 것 같아서 이미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이 이야기의 일부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로앤드크라임과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앨런 리치슨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위압적으로 보이는 배우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43세 리처라는 쇼의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키는 6피트 3인치, 몸무게는 200파운드 이상이며 대부분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테네시 브렌트우드, 내슈빌 외곽의 부유한 지역에서 이웃 중 한 명을 공격하는 듯한 이 영상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처음 제기된 혐의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여겨졌죠.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알겠죠?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공개된 바디캠 영상과 리치슨의 가슴에 부착된 그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들은 이 화제가 된 대치 상황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이야기할 건데 일단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쟁이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를 쳤어. 욕을 한 것도 도발이었고 뭐든 간에. 제 생각엔 그가 확실히 공격자였습니다. 좋아요. 3월 22일 촬영된 목격자 영상부터 시작하죠. 어떤 영상인지 아시죠? 그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어요.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목격자 영상 초반에 알란 리치슨이 로니 테일러로 확인된 남성을 땅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번 때리는 장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혐의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다음에 리치슨을 확대해서 비춥니다. 그는 걸어가다가 자신의 초록색 오토바이를 집어들어 잔디 위로 밀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제 오디오가 없긴 하지만 테일러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큰 집의 진입로로 걸어가고 리치슨은 그대로 떠납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세 자녀 중 2명이 가짜의 자전거를 타고 따라갑니다. 테일러는 이 대치 상황의 영상이 공개된 후 TMZ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의 얼굴에 부기와 붉은 긁힘이 보여 화제가 됐지만 리치슨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폴레옹의 명언을 올렸습니다.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브렌트우드 경찰에 추가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죠. 다른 각도에서는 어땠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브렌트우드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여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사의 여러 단계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리치슨과 테일러의 집이 같은 동네에 있으며 1마일도 안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치슨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관 중 한 명이 목격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격자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란 셔츠를 입은 남성 로니 테일러의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 앨런 리치슨에게 길 한가운데 다가가며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그들이 서로 주먹질을 시작했다가 멈췄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떠났습니다. 사건 보고서는 계속됩니다. 저는 또한 티그핀 경사가 대화했던 이웃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테일러 씨가 도로 중앙으로 다가가는 모습, 리치슨 씨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 테일러 씨를 그의 집 쪽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테일러 씨가 뒤로 넘어질 때 리치슨 씨가 꾸준히 테일러 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영상에서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당방위 분석에서도 누가 최초의 공격자인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체적 충돌을 시작했는지 말이죠. 누가 처음으로 위협을 가했는가. 영상을 보면 적어도 법 집행기관의 시각에서는 테일러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리치슨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그를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참고로 관련 테네시주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범죄나 A급 정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테일러는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리치슨이 도로를 오르내리며 과속을 했고 어쩌면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억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범죄나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이 있을 권리가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치슨과 그의 아이들은 그냥 공공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있을 권리가 있는 곳에 있고 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힘을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힘이라고 믿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적인 힘의 사용이나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항에는 두 번째 규정이 있습니다.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힘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후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중대한 성적 학대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위험이 실제이거나 그때 실제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믿음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 그렇죠? 논점은 리치슨이 아이들과 함께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이 남자가 길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멈춥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가 리치슨과 아이들에게 위험해 보였나요? 테일러가 리치슨을 밀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테일러가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치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초록색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엔진 소리를 내면서 요란을 떨었어요.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야 진정해 라고 했어요. 네, 여긴 하루 종일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시속 40, 50마일로 달리며 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 자전거를 꺼내서 청소했어요. 그리고 그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엔진을 완전히 울리면서 두 아이가 제 생각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나가 멈추며 말했어요. 이봐요 친구, 멈추셔야 해요. 이런 동네에서는 멈추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사람이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저한테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다시 자전거에 타는 걸 보고 압박을 받는 것 같아 그를 뒤로 밀었어요. 그가 자전거에서 다시 일어나더니 저를 완전히 두들겨 팼어요. 세상에, 저는 다 기다리며 봤어요. 저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서 그냥 제대로 타는 걸 멈췄네. 이 아이가 좀 흥분했나 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볼 수 있죠. 네, 보여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는 바닥에 있어.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여기서 피해자와 함께 있어요. 나는 그냥 내 자전거를 타려고 했을 뿐이야. 제가 대신할까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뭔가 휘두르셨어요? 뭐라고요? 녹색 바이크 번호판은 봤어요? 아니야. 근육질 남자가 탄 초록색 카와사키였어. 그 남자는 맞지? 엄청 큰 남자였어. 내가 그를 밀쳤더니 그가 넘어졌어. 그래서 쓰러졌지. 그 남자는 뭐 입고 있었어? 내 생각엔 그냥 평범한 옷이었어. 범인은 알아. 나 그냥 자전거 탔을 거야. 미안한데 내가 좀 정신 차려야 해. 지전. 그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머리에 큰 찰과상과 심한 붓기가 있어요. 제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다면 저라도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May I see that room? 템프레 오렌지 드 타입가 있어요. 아니 그냥
그냥 나는 사람들이 동네를 오토바이 타고 지나다니는 게 정말 지겨워. 그는 미쳤어. 그런 거야. 그냥 얘기 들었어. 나는 그 사람 소리 들었어. 진짜로. 그 사람 소리 들었어. 그 사람이 뭔가를 잡고 가는 소리도 들었어. 나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서 그 친구가 좀 마음에 들어. 저는 정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머리에 난 혹의 크기를 보니까 제가 소방대원과 응급대원을 부를 것 같아요.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확인받으시는 편이 낫겠어요. 차라리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몇 번 때렸지만 저는 반격하지 않고 그냥 밀었어요. 한 번 맞고 그만하자고 생각했죠. 저는 그랬고 그 사람이랑 바닥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제 위로 홀로와 올라타더니 계속 때렸어요. 이 두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를 한 번 밀긴 했어요. 그가 이미 당신을 때린 뒤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를 밀었고 그때 그의 자전거도 넘어졌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카메라는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저를 계속 때렸어요. 쓰러진 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덩치가 큽니다.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가 술 마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네, 집에서 축구 보며 한잔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꺼내왔고 자전거를 청소하려고 꺼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모퉁이를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냥 그건 불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즐기면 되지만 불필요하게 빠른 속도로 타지 마세요. 특히 당신과 함께 아이 둘, 그와 함께 아이 둘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아이들 둘 앞에서 그는 정말로 저를 심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저는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반드시 고소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가 한 번, 두 번이나 그랬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게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내? 오늘은 좀 나았어. 이제 시작하려 해. 무슨 얘기 들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직 그를 못 봤어. 그가 위에 있는 건 알지만 철물점 맞은편 이웃이 저 창문에 있었어. 그녀가 그걸 촬영했어. 방금 그녀가 나한테 이메일로 보냈어. 그래서 영상 자료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웃도 나왔어. 그리고 링 카메라와 진mek 카메라가 있어서 찍혔을 수도 있어. 그리고 바라건대 적어도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빠야? 오, 그래. 덩치 큰 남자. 그러자 한 경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 싸움에 연루된 사람이 아마도 앨런 니트슨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경사가 먼저 앨런 니트슨과 통화에 성공합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앨런 맞으시죠?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앨런 씨. 저는 브런트 경찰서 타운샌드 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신 집 근처에 와 있습니다. 동네 반대편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나와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저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집안에 아이 첸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계시다면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당신 집 앞 현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앨런. 안녕, 앤드루. 좋아. 너는 어때? 나도 좋아. 지금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려고 하고 있어. 괜찮아요. 어제 본 스미스 경관 기억나시죠? 아, 네. 지난 이틀 정말 이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제 인생은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삶이에요. 네. 공개적인 삶이어서 제 변호사가 이 일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리치스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일요일이라서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경사는 동료 경찰관은 어제 봐서 알아볼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앨런 리치스는 그녀를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뭐든지 가능하죠. 그냥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처음에 리치스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좀 망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건 사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경사가 목격자 영상을 언급하자 리치스는 자신도 가슴에 부착한 휴대폰으로 그 모든 상황을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건 영상이 있죠.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당신이 그를 심하게 때리는 장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나머지 부분을 잘라냈나요? 이건 이웃이 찍은 거예요. 그냥 영상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가 저를 자전거에서 미친 장면을 삭제했나요? 이건 그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제3자 목격자가 찍은 거예요. 제가 떠나려 할 때 그가 저를 자전거에서 밀어낸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뭐라고 몰아가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뭘 보셨나요? 그 부분을 못 보셨다면 나머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건 당신이 그를 잔디밭에서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냥 같이 봅시다. 약물 검사도 해야 해요. 술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에요. 그거 네 피야?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팔꿈치에 붙었어. 세게 넘어졌어. 여기 앉아도 돼? 그러면 그가 경찰에게 보여줬다는 걸 한번 같이 보자. 내 말 들려 친구?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친구. 장난해? 진심이야 형? 왜? 도대체 왜? 왜? 도대체 왜? 또 자전거 앞에 서라고? 근데 친구 뭐? 너 내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브로? 장난해? 내가 너를 혼내줘야겠어. 해봐. 아무도 못 나가. 해봐. 나는 이미 BBP에 전화했어. 네가 이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고 다닐 거라서 이미 전화했어. 여기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봐. 카메라에 찍혔어. 해봐. 지금 술 취했어요? 해봐. 술 마시고 있어. 해봐. 경찰 불러. 정신 나간다. 야, 경찰 불러. 그거 맞으면 기절할 거야, 형. 해봐. 빠지지 마. 해봐. 나 경찰 불렀어. 믿기지 않아요? 나 경찰 불렀어. 그 사람들이 말해줬어. 왜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야? 널 치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야, 진짜로 그랬어? 네가 그랬지? 내 집에 오고 내 자전거를 가져가고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고 다니고 말이야. 경찰을 불러. 그래, 가. 나가. 동네를 돌아다녀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거야. 내가 너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거라고. 너 애들 중 한 명이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알겠어, 해봐. 나 내려줘. 아니야, 너 아니야. 맞아, 너야. 가. 앞서가. 해봐. 미쳤구나. 엎드려 있어. 알겠어. 엎드려 있을게. 가만히 있어. 계속해. 젠자. 기다릴 수가 없어. 카비야. 가자. 끝났어. 너는 바보를 뽑았어. 그런데 모두 카메라에 찍혔어. 당신이 나를 폭행 중이며 모두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보고서가 작성될 겁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셔도 되고요. 사건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250. 259. 폴라리의 사건 번호가 하나라도 없으면 뽑을 수 있어? 장학금 보고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어요. 거기서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건 아파트들이에요. 그가 술에 취한 건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템포. 우리는 일반 제보에 대해서는 독성 검사 안 하잖아요, 맞죠? 그는 지금 부상이 있어서 의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기록될 겁니다. 경범죄 여부, 경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제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처럼요. 템포. 이런 상황은 분명히 저한테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겠죠?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자전거에서 제가 때렸다고 했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누가 명백한 가해자인지 보이시죠? 제가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뭔가를 접수해야 하나요? 여기서 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 말은 분명히 공격한 사람이요. 영상 자료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걸 저희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그걸 다른 목격자 정보들과 함께 증거 기록에 넣겠습니다. 누군가 모든 영상을 확인해 기록하고 그게 저희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저희 형사들에게 전달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걸 확인하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 역할은 여기 나와서 신고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모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제 동료 경찰들과 함께 모든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이야기할 입장이 있으니까요. 맞죠? 그럼요. 그가 경찰을 전화했지만 저는 그가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정당방위가 아니었고 분명히 저를 밀쳐 자전거에서 떨어뜨렸어요. 저는 제 아이들과 제 안전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 지금 체포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상황에 포함시킬 수 있죠?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게 모두 고려될 겁니다. 분명히 다른 영상도 있고 그 영상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죠. 맞죠? 그리고 그의 부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신 팔꿈치에 피가 좀 묻어있네요. 혹시 상처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꽤 세게 넘어졌거든요. 엄지손가락도 심하게 다쳤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카메라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이제 그 영상도 있죠. 그리고 경사는 리치슨의 명백한 부상도 기록합니다. 인용하자면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이 있어서 셔츠를 뚫고 피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양쪽 엄지손가락이 삐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료 처치는 필요 없다고 했죠. 또 자신의 자전거에도 약간의 손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기록하길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를 위험에 빠뜨린 미라는 사람은 이 남자였어요. 유일한 공격자도 이 남자였죠. 그가 공격적으로 변해 자전거 앞에 뛰어들고 사람들을 밀어낼 때만 이 동네가 위험해졌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동네에 있어 불안해요. 저는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는 게 불안해요. 왜 저 사람은 체포되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당신과 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경범죄로 두 분이 떨어져 계시니 모든 조사와 자료 수집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료는 제가 올릴 테니 여러분은 그와 함께 계세요. 무슨 일이죠? 그 사건은 실제로 수사팀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경위가 이틀 후에 앨런 리치슨과 로니 테일러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인용문 2026년 3월 24일 브리드러브 중위가 미치슨을 면담하고 그의 오토바이에 난 경미한 손상을 사진으로 남겼다. 미치슨은 3월 22일 사건에 대해 원래 작성한 진술서와 그의 개인 바디캠 영상과 일치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치슨은 자신이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며 테일러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것, 그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손상에 대해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브리드러브 중위는 부지방검사 션 더디와 보조지방검사 린지 모어랜드와 상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리치슨이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동의했으며 테일러가 리치슨의 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검사 사무실과 대화한 뒤 브리드러브 중위는 리치슨과 다시 이야기했고 리치슨은 형사 절차에 피해자나 증인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브리드러브 중위는 미치슨에게 기소 없이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브리드러브 중위는 테일러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일러는 유감을 표하며 3월 22일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가 끝나서 자신의 사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브리드러브 중위는 테일러에게 보고서, 서면 진술, 목격자 영상, 범죄 현장 부상 사진, 그리고 모든 정황을 종합해 기소 없이 조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는 리치슨이 기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 종결 처리됩니다. 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유명 배우가 이 일을 뒤로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영상도 공개됐고요. 여기서 그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입장에서 그는 공개된 영상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까지 갈 필요도 기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당방위 주장,
즉, 자신이 처음 공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테일러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니까요. 또한 테일러가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앨런 위치슨도 아마 이 일이 재판까지 가서 더 커지고 대중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대 신문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협조적인 핵심 증인, 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면 검찰은 매우 곤란할 것이며 이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가 어느 정도 이 일을 극복하고 괜찮아 보인다는 점에 감사해야겠죠. 방금 우리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로니 테일러가 앨런 위치슨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슬픕니다. 하지만 당국은 위치슨이 정당했다고 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런 일이 모든 조사에서 비디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히 시간과 세부 사항이 중요한 정당방위 사건에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없이 테일러와 앨런 위치슨의 말만 남았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그리고 이 충돌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앨런 위치슨은 리처의 최신 시즌 촬영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인스타그램 릴을 올리며 이렇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부스로 돌아와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리처 시즌 4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즌은 역대 가장 긴장감 넘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바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의 제 프로그램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 트위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